그리고 오늘 정리 좀 해봐. 정리 좀 해봐. 오늘 여러분 그 모의고사 이번만 말하고 그만 정리해봐. 여러분요 그 뭐죠? 모의고사 보는 것은 어때요? 안 좋아요? 응? 내 말은 문제를 지금 모의고사 보는 학원은 없는데 그런 것은 뭐 필요 없고 이것을 우리는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읽었더니 아는 지문이든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다른 학생들한테 주면은 풀겠으면 못 풀죠 당연히. 알겠죠? 무슨 문제인지 이걸 알 수가 있겠냐고요. 그럼 당연히 모르죠. 근데 그걸 이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들었던 말인가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들었던 말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이것을 보는 것은 간단한 게 한 번 더 보면 돼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봤더니 모든 지문이 다 새롭다 그러면은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무슨 보긴 봤는데 헷갈린다, 그것은 보긴 봤는데 헷갈린다 하는 것은 공부가 이미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돼요. 암기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본 지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그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카페에 자료가 올라가 있잖아요. 특강 자료 다 올라가 있죠. 그걸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여기 우리가 수요일 특강 하잖아요. 토요일하고요. 그 특강 자료를 강의를 계속 듣는 것이 나중에 건강에 좋을 거예요. 문제는 왜냐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 이번 주 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러면 강의 없죠? 토요일 날 없죠? 이러면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뭐 어디 한 곳이나 다 토요일 날 강의 안 하고는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수요일 있죠,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 문제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이 10일인가요? 10일? 다 다음 주. 10일이에요? 그럼 여기 10일 날 이러면 물론 이제 학원들이 10일 날 강의를 뭐 한 10개 학원 중에서 9개는 안 하고 1개 정도는 하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 10일 날이면 대체 공휴일이에요. 원래는 공휴일이 아닌 날짜잖아요. 근데 아마 대체 공휴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10일 날 여러분 강의를 어떻게 하죠? 반대로? 아니 그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월요일이죠. 월, 화, 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월, 화, 수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요. 그래서 못 나올 사람이 많으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오시는 인원 좀 된다고 하시면 또 다른 사람들은 여기 근데 월요일이 구정이죠. 그럼 화요일, 수요일 어떻게 하든지. 쉬어요? 여자 30날이 뭐죠? 이번 주 토요일이요? 아니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나도 이번 주 토요일인지 알았어요. 날짜를 제가 잘 모르니까요. 구정하는 날, 구정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100페이지요. 대립권의 남용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립권의 남용이요. 그러죠? 여러분 추석 때도 이렇게 좀 푹 쉬자고 얘기했어. 그래서 추석 때는 학생들이요, 쉬자고 하면 학원 문 열어야 된다고 그래. 왜? 이제 시댁이 안 가야 되니까요. 알겠죠? 지금은 좀 여유가 있나 봐요. 지금은. 자, 여기 보면 체결이죠. 매매계약 체결을 하면 중동과 잔금을 뭐죠?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지금 더 설명을 해요. 여기 보면 일단 갑이 을한테요,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잖아요. 꽁시꽁시하려고 봐보세요. 갑이 이렇게 대리권을 줬죠. 그러면 을이 이제 병화 만나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했는데 이 상대방이 원래는 본인한테 잔금을 줘야 되잖아요. 본인한테 주지 않고 대리인한테 잔금을 줬다 이 말이에요. 대리인한테.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대리인한테 잔금을 줬어. 그것도 괜찮다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인한테 입금을 시키지 않고 대리인 통장에 입금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괜찮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문제는 뭐죠? 대리인이 그 돈을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대리인 스스로 써버릴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수령해가지고 대리인이요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대리권 남용이요? 그럼 대리권을 남용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대리권의 남용이 있죠. 그럼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지냐? 본인이 책임을 지죠. 왜요?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리권 남용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요 돈을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죠. 그런데 을이 이렇게 병한테요. 을이 병한테 해서 이 병한테 가가지고 1억을 빌렸다. 그럼 이것을 대리권의 범위 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범위 내. 이런 대리권의 범위 내는 누가 책임을 진다?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지죠. 본인.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요. 자기 자신이나 또는요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한다. 제3자,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것을 뭐라 한다? 대리권의 뭐라 한다? 남용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죠. 알겠죠? 그러면 대리권의 남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가 된다 이 말이죠. 손해가 돼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대리인한테 주면은 대리인이 사용할 것 같아. 그러면 대리인한테 주지 않고 누구한테 줘야 돼요? 본인한테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주지 본인한테 주지 않고 대리인한테 줬더니 대리인이 정말로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 말이죠.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는 누가 책임을 져요? 이때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본인이 책임을 안 진다.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07조 1항 단서는 뭐라 하냐? 비진이 표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대리권의 남용을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 100페이지 보면 맨 위에요. 대리인이 외형적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죠. 대리권 범위 안. 두 번째는요.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다. 이것을 남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의 효과는요. 1번을 보면요. 1번의 첫 번째로 끝에 대리 행위로서 유효하다. 유효하다 말 유효동을 하고요. 본인 책임이 말이죠. 본인 책임 이 말이죠. 그런데요. 상대방이요. 배임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107조 1항 단서 거기를 가로묻고 107조 1항 단서를 뭐라 하냐? 비진이 표시 이 말이죠. 비진이 표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그래서 107조 1항 단서를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봐요. 이렇게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은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대리권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좁혀야 돼요? 좁혀야 되죠. 그것을 대리권의 제한인데 제한은 첫 번째 119조가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대리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여기서 A하고 B하고 이렇게 C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뭐란다? 대리인이 수인이다 이렇게. 대리인 수인이다. 대리인 여러 명이죠. 이렇게 여러 명일 때는요. 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능동대리라고 얘기하고요.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얘기하는 것을 수동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수동대리는 언제나 수동대리는 언제나 단독대리예요. 단독 각자 대리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능동이죠. 능동은 대리인이 여러 명인데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능동대리는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냐? 각자 대리, 단독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무슨 대리다? 공동으로 대리할 수가 있죠. 여기서 공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하죠. 이때 공동이라는 것은 의사 결정 공동이다 이 말이죠.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이냐? A, B, C가
의사 결정을 할 때 공동으로 모여서 결정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각자의 의사 결정 권한은 얼마죠? 33%잖아요. 그런데요,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라 했더니 만약에요 1인이 단독으로 결정을 했다. 그럼 어떻게 단독으로?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원래 결정 권한은 33%인데 자기 혼자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요, 자기 결정 권한은 얼마죠? 33%인데 67%가 초과가 됐죠. 이 67%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무권 대리가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능동대리하고 수동대리를 보면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을 모두 적용한다. OX.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것을 모두 적용한다. OX. X 이 말이에요. X. 왜요? 여기는 언제나 단독이죠. 그런데 능동대리는요, 원칙은 각자 대리 단독이지만 예외적으로 무슨 대리도 있을 수 있어? 공동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동도. 그러니까 공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적용한다?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공동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요,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102 뭐죠? 공동대리 보세요. 101페이지요.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 동그라미 각자를 열어 뭐라냐? 단독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 시험에요, 각자로 나오지 않고 단독으로 나왔더니 그것을요 틀렸다고 해가지고 찍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알겠죠? 여러분, 혼민정음은 각자하고 단독하고 차이가 있어요? 혼민정음으로? 혼민정음으로 봤을 때 단독이란 말하고 각자란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는 각자로 되어 있는데요, 시험에 나올 때는 단독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아니라고 또 찍었더라고요. 너무 각 잡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네요. 법률이죠. 법률은 뭐다? 친권자. 그다음에 수권행위에서 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으로 대리한다. 2번이요. 공동의 의미가 뭐냐? 공동은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라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3번이요. 수동대리죠. 수동대리는요, 두 번째 주면 그때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언제나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4번은요, 공동대리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대리 거기 줄고 1인이 단독으로 대리 행위하면 거기 줄고라고. 줄궜어요. 강의에 무권 대리가 된다.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죄송한데 그 옆에요 124조 법조문대로 하니까 그래요. 124조를 보면 자기계약 무슨 대리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리라는 것은 양이 많으니까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항상 뭐냐, 목차를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공동대리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공동대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딱 하나야.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 딱 하나. 알겠죠? 시험에 나올 때는. 왜냐면 다음 주에서 공동대리에 관한 설명이 많은 것 이렇게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에 관한 설명이 많은 건 틀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대리라는 것이 딱 하나, 지문 하나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문이 가장 중요한 지문이 뭐다? 법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다. 알겠죠? 여기요 매도인이라고 되어 있죠. 매도인, 여기요 매수인이라고 되어 있죠. 매도인, 매수인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원칙은요 갑의 대리인 을이다. 갑의 대리인 을이다. 여기는요, 여기 을이요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죠. 그다음에 여기 병은 뭐란다? 병은 매수인은 병이다. 이게 원칙이죠. 우리가 대리를 할 때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부터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병하고 계약하죠. 그럼 매도인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매수인 나는 뭐란다? 병이죠. 병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자기계약 뭐죠? 자기계약은 갑이 을한테 팔아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을이 사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지금 대리에서 사람이 몇 명이죠? 2명이죠? 2명이잖아요. 을한테 팔아달라고 했더니 을이 사버려. 2명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죠.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 개의 뭐가 있어야 돼? 면이 있어야 된다. 면이. 세 개의 면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요. 자기계약은 뭐냐? 나는요 갑의 대리인 을이다. 대리인 을이다. 여기는 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 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봐요? 갑은 누구예요? 그래서 자기계약을 못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 가능하죠.
그럼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뭐냐? 아버지가 자식한테 증여를 해, 집을. 아버지가 자식한테 증여하는데 자식이 17살짜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증여자가 되고, 증여자, 아버지가 아들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공짜로 주니까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잖아. 양재물도 일단 받고 놓으면 좋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자기 계약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유리하지 않을 때는 자기 계약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쌍방대리 뭐냐? 갑은 집을 하나 팔아달래요. 병을 하나, 집을 하나 사달래요. 서로가 대리권을 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쌍방대리라고 한 것은 뭐냐? 쌍방대리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대리인 을이다. 나는요 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요. 을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을이요 갑하고 친분이 있다. 그럼 매매 대금이 비싸질 것이고, 갑이 만약에 병하고 친분이 있다. 을이 병하고 친분이 있다. 그럼 매매 대금이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는 아무튼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쌍방대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쌍방대리를 못하게 하는데 물건은 하나예요. 동일 물건이에요. 물건 하나인데 갑도 병도요 서로 을한테 자기한테요 경락을 받아달라고 드릴 거예요. 경락을 받아달라고. 물건 하나인데 이것을 자기한테 서로. 그러면 갑한테 받아주면 누구한테는 안 돼? 병한테는 안 되고, 병한테 받아주면 누구한테 안 돼? 갑한테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본다 쌍방대리. 이것은 판례가 말했다 무효다. 이렇게 무효다. 원래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위배되면은 무효가 아니고 무권대리라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이고,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무효 그러면 그것은 확정적 무효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죠. 판례는 무효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이건 쌍방대리 금지니까 유동적 무효다 또는 무권대리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효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이 많은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뭐라 하냐, 대법원이 그냥 이때 무효란 말은 대법원에서 말할 때는 유동적 무효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왜냐하면 무권대리가 원칙이니까요. 그건 또 다른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뭔 소리 하고 있냐, 대법관들이 뭐 짱구냐, 그냥 무효라고 하지 않았냐 대법원이. 그럼 무효라고 하면 되지 왜 너가 각색을 하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원래 무효는 원칙이 뭐냐,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많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만약에 이 판례가 그냥 무권대리다 또는 유동적 무효다 그랬으면 시험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면 안 되죠. 안 되면 무권대리다.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모든 국가고시에 시험에 다 나오냐?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 무효라고 판례가 얘기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판례 입장에서 우리는 그냥 무효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 허용이 안 되죠. 안 되는데 뭐죠? 본인의 승낙이나 뭐가 된다? 채무이행. 채무이행은 여기 채무이행은 된다. 채무이행하고요. 뭐가 비교해야 되냐? 여기요. 부득이한 사유 이거다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는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복대리에서 나와. 복대리. 이것은 복대리다. 그래서 시험행상 뭐라고 나오냐? 복대리 뭐냐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본인의 승낙이나 여기는 채무이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승낙,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승낙이 없어도 채무이행을 할 수 있어 단독으로. 그럼 본인의 승낙으로는 뭐가 있냐? 여기서요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그 법무사 있죠? 법무사의 등기 사무, 등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는데 주식의 명의 개서. 주식의 명의 있죠? 명의를 바꾸는 거, 명의 개서. 그럼 주식도 다 주권 명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주식도 소유권의 일종이니까 주식의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명의를 바꾼다 이런 말이죠. 근데 언제 만나서 바꿔? 제주도 사람하고 저기 삼척에 있는 사람하고요 둘이 만나서 주식 거래를 했단 말이죠. 인터넷상으로. 둘이 만나서 한번 해봐. 이번에 봐보세요. 제주도요. 폭소에 내려가지고 비행기가 안 뜨잖아요. 그러면 저기 있는 속초에 있는 사람은요 또 거기는 또 한파 가가지고 눈이 바닥에 땅이 얼어붙어서 차 못 굴러가잖아요. 그럼 언제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일단 매수자가요 자기의 이름으로 주식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거든요. 이것을 자기계약의 일종이지만 허용이 되고 있어요. 주식 거래는 신속한 거래가 중요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주식의 명의 개서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변호사 있죠?
이 변호사가 강제 집행 절차, 그럼 강제 집행 절차에 참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압류나 감류나 경매 같은 것이죠. 우리가 압류나 감류나 경매나 이런 것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유리하고 변호사가 없다고 해서 불리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법의 절차에 따라서 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든 없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변호사가요 한편으로는 채권자를 한편으로는 채무자를 대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험하고 가장 밀집한 것은 뭐다? 그것은 법무사의 등기 사무. 물론 시험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채무 이행도 되죠. 그런데 채무 이행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면 안 되는 거 뭐냐? 먼저 대물 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것. 그다음에 경계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세 가지 다툼이 있는 것 다툼. 기한이 미도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다툼 있는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항변권이 붙은 항변권이 붙은 뭐죠? 채무이행. 채무이행은 된다 안 된다? 채무이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채무이행. 그래서 다툼 있는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그다음에 채무이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는요. 124조, 그러니까 102페이지를 보세요. 100페이지 보세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라고 했죠.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바로 밑에 자기와 법령이하거나 자기와 법령이를 뭐라고 하죠? 그것을 자기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요.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것을 쌍방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다? 채무이행. 이러면 채무이행을 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니은 보면 니은 내면 끝에 주식의 명의 개서.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법무사 등기 신청 행위.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보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 그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봐봐 이거죠. 대리인이 본인한테요. 대리인이 누구냐? 금전출납. 여러분 금전출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금전출납이라는 것은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대리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해석하면 총무부장 뭐 이런 사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돈 갚을 날짜가 오늘이에요. 그럼 본인 통계해 보니까 1억이 있어요. 내가 빌려준 돈이 1억이에요. 오늘이 돈 갚을 날짜예요. 그러면 나는요. 다른 사람이 본인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그 날짜가 되면 나는 본인 통장에서 다른 사람 앞으로 계좌 이체 시켜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본인한테 돈 빌려줬죠. 그런데 본인이 돈 갚을 날짜가 되고 본인 통장에 돈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의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대리인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걸 뭐란다? 채무 이행이다. 채무를 이행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안 되는 게 중요해. 이걸 우리가 암기해야 되겠죠? 대물 변제나 경계. 그 다음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기한. 그 다음에 항변권이 붙은 것, 다툼이 있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다툼이 있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적용법은요. 이민대리 법정대리에 그 다음에 줄고요. 모두 적용, 모두. 금지 위반의 효과는요. 맨 끝에 무슨 행위다? 무권대리행위요. 뭐라고 한다고? 맨 끝에 4번의 맨 끝에 무권대리행위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요 워낙 논점이 없다 보니까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법정대리, 임의대리 모두 적용된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죠? 쌍방대리 위반하면 무권대리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틀린 질문으로 나오질 않아요. 틀린 질문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그 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1번 보세요. 이 판례 1번하고 2번은 우리 시험에 다 나온 것이죠. 1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 동일 물건 2인 이상의 대리인. 그럼 뭐야? 물건 하나인데 경매에서 입찰한 것이 뭐죠? 경매죠. 입찰이란 말은 경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2번은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아들에 대해서 증여를 했다. 친권자가 아들한테 증여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러니까 자기 계약이지만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어디를 펴느냐면 103페이지를 펴고 다시 한번 봐요. 자 이제 103페이지 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봐. 대리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 몇 번 얘기하지만 목차가 중요하다. 알겠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대리권이다. 이렇게 대리권. 여기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 있으면 이 대리권이 뭐란다? 발생하죠. 그 다음에 대리권이 변경하죠. 그 다음에 대리권이 뭐란다? 소멸하죠. 소멸.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혹시 공법 선생님 여러분 그 뭐 한 장으로 보는 공법 그거 언제 나온대요? 말 없어? 아직 말 없어요? 아마 좀 있으면요 한 장으로 보는 공법 뭐 그런 게 나올 거예요. 한 장으로 보는 공법이라는 것은 공법이라는 것은 절차법이잖아요. 절차법은 한 가지 절차를 알아야지 볼 거 아니에요. 그 절차법을요 민법 공부하지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공법은 민법 공부하지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민법은 실제법이기 때문에요. 절차라는 게 무시하고 효과를 먼저 봐도 되고 요건을 먼저 봐도 되고 뒤죽박죽 그냥 줄 고진 거 암기만 머리만 좋으면 암기만 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공법은 뭐냐면 하나의 절차 순서를 따지는 거잖아요. 서류를 접수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뭐 이 주민 공청회를 열고 뭐 저쪽 해가지고 쭉 가죠. 이런 절차를 쭉 거치는 거기 때문에요. 먼저 절차를 암기하고 그 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이 뭔가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하지 않고 공부를 하죠. 그럼 100번 공부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법 공부보다 지친 사람이 있어. 그거 왜 지치죠? 남은 거 체력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공법은 이 절차를 봐야 돼요. 절차를 보고 그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좀 있으면 뭐 공법쌤 항상 하고 있거든요. 한 장으로 보는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알겠죠? 그게 나오면 그래서 아마 우리 학원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떠들 거예요. 그래서 MP3로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절체 체계도 있죠. 체계도를 또 MP3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몇 번을 들어야 돼요. 몇 번을 듣고 그 체계를 일단 익혀야 돼요. 무슨 알겠죠? 강의를 안 듣는 사람이 들으면 좀 힘들지만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용 그대로 하니까요. 그래서 강의실 보면 뭐 암기하는 거 있죠? 뭐 칙칙칙 하던데 뭐가 칙칙칙인지 모르겠어요. 뭐 777인가 666인가 뭐라고 하던데. 그렇죠? 뭐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런데요. 그 내용들에 하는 것을 아주 다이제스트하게 이렇게 쭉 압축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금방 될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공법은 다른 과목과 약간 다르게 절차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부터 했는데 민법처럼 공부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내용이 어느 내용인가 알아야죠. 근데 이제 민법은 뭐 그렇게 크게 그렇게 요구되지 않지만 그래도 민법도 이렇게 대리 같은 것은 범위가 많잖아요. 범위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목차라는 것이 아주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주니까요. 그래서 이게 발생이라는 것은 뭐다? 법정 대리가 있고 무슨 대리가 있다?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는 뭐다?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뭐다? 법원이다. 법원이 선임을 한다. 알겠죠? 임의 대리는 뭐다? 임의 대리는 법률 행위이다. 이 법률 행위는 뭐가 있다? 이런 수권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누가 선임한다? 누가? 대리인이 선임한다. 대리인이 선임을 한다.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선임, 여기는 누가 선임? 법원이 선임, 무슨 대리? 법정. 대리인 선임,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 이것을 정확하게 법률의 규정 이 두 가지를 제발 부탁인데 비교를 해야죠. 105번 얘기했죠 지금. 그다음에 변경이죠. 변경은 일단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야 되죠.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고.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그럼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118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대리권의 범위는 범위 아니냐 바뀌냐. 특히 바뀔 것을 더 쉬우니까.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해지할 권한이 없고 매도의 대리권은 매수할 권한이 없고 입찰을 발행했다 취하할 권한이 없고 예금을 하거나 처분이나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영수다 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극과 극이니까 먼저 구별해서 보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 안에는 네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만 보면 되죠. 매매계약 체결이다.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수권이다. 그러면 잔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보고 나머지 여유가 되면은 임의 대리권은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송에서 소송상의 화해나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죠. 그러면 변호인이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
이것을 두 가지를 보존행위라고 하고, 이용과 계량은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되죠. 성질이 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금을 인출해가지고 주식을 사거나 로또를 사거나 대여하는 것, 형질 변경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뭘 한다? 남용하죠.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에게 잔금을 지급해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본인에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이것을 몇 조? 107조 1항 단서, 즉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래서 대리권을 뭐한다? 제한을 하는 것이다. 제한. 대리권의 제한은 119조 공동대리,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공동대리는 대리인이 소인이다.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계약이다 할지라도 본인이 자기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유리하기 때문에 유효가 되는 것이고, 쌍방대리는요, 물건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 서로 자기에게 입찰을 봐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것은 무권대리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그런데 허용이 되는 것은 그것은 채무이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의 승낙이죠. 본인의 승낙은 하나만 정확하게 보면 되죠. 법무사의 등기사무. 주택권에다 시험에 주식의 명의개서, 다른 국가고시에 변호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참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된다.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은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채무이행이 안 되는 게 5가지. 대물변제 경계, 다툼이 있고 항변권이 있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멸은 127조가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 즉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128조가 임의 대리에만 한정되는 것, 임의 대리는 2가지죠.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이렇게. 그다음에 법정 대리에 한정된 것이 있죠. 법정 대리는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됐을 때 법정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 하냐면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대리권의 문제라고, 이렇게 대리권이 있느냐 유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대리권이 없느냐 무권이라고 얘기하고,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 대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대리권이 있냐 유권, 없냐 무권. 그래서 표현 대리나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죠. 따라서 표현 대리나 무권 대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권 대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얘기하니까 순서, 내용의 순서를 잘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갑하고 을하고 대리권에 관한 것이고, 여러분 대리권은 뭐다? 권리이다 권한이다? 권한이다. 오케이. 자, 그럼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을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병이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죠. 상대방. 여기서 뭐라냐?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죠. 대리행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이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현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뭐라 한다?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하고 을인데, 을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갑을 누구라고 한다? 본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를 얘기하고, 이것을 뭐라 한다? 저기 대리행위죠. 대리행위의 표시를 얘기하고, 갑하고 을하고는 대리권이죠. 그래서 대리관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리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대리행위는요, 일단 을이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하죠.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을 하는데, 이름이란 건 뭐냐?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이죠. 책임.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 그래서 여러분요, 참 특이하죠. 대리는요, 계약은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책임은 누가 져? 본인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행위를 우리는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고 그랬죠. 책임을 안 지니까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냐?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행위 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행위 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만약에 대리인이 의리 제한 능력자다. 의리 제한 능력자다. 그럼 어떻게 돼? 의리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의리요 미성년자다 이 말이죠.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대리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놓고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 돼서 계약을 했더니 너는 미성년자니까 취소한다. 말이 앞뒤로 맞아 안 맞아?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본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했는데 이때 대리인이랄 때는 대리인에 하자가 있을 수 있죠. 하자가 있을 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116조다 이렇게 대리인을 기준으로 116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현명이라고 되어 있죠.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현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명을 했다 114조고요. 현명을 안 했다 115조가 되는데요. 현명을 할 때는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의리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보통 봐봐요. 보통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으로부터 인감도장 받았죠. 인감증명서 받았죠. 등기 권리증 받았죠. 그 다음에 위임장이 있죠. 그리고요 이 의뢰 입장은 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집을 파는 것이 아니고 누구 집을 판다? 갑의 집을 팔죠. 그러니까 갑의 집을 파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갑의 이름으로 갑의 이름을 줬고 갑의 인장을 날인할 수 있죠. 갑의 인장을 날인.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서명대리다 이렇게. 무슨 대리? 서명대리.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진다? 이때는 본인 갑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본인 갑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는요 115조 현명을 하지 않죠? 현명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 그냥 이렇게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뭐로 본다? 행위로 뭐 한다? 본다. 여기서 뭐라고 하면 된다? 추정한다. 그러면 큰일 나. 본다. 두 번째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대리인의 행위로 보니까 모든 책임은 대리인이 져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의리요 처음부터 병한테 가지고 집 하나 살래요? 이렇게. 이 집 하나 살래요? 이렇게. 자기가 대리인이란 말도 하지 않고 집 하나 살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요 자기 집인 것처럼 자기가 와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갑의 소유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의뢰의 소유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뢰 것이 아니고 갑의 것이더라. 그래도 누가 책임을 진다? 의리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이 의리 누구임을 대리인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왜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은 매매 뭐를 했다? 매매 위임장을 뭐를 했다? 제시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위임장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좀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위임장 보여줬어 본인한테요 상대방한테요. 그러고 나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요 본인의 대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다가 이름 한 자 잘못 썼다고 해가지고 너가 책임을 지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당연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리인 것을 알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사주의죠. 원래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그래서 표시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럼 무슨지? 의사주의.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생각나요? 오늘 문제에서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죠? 그래서 상대방의 시각은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현명이다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봐요. 10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문제는 안 푼 것 같네요. 여러분 아까 우리 문제를 안 풀었나요? 그래요. 자, 페이지요. 여러분요. 102페이지. 자기가 쌍방대리 문제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 오케이. 1번요. 갑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의 대리권. 매각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그 부동산의 매수인, 그 말이 아니네요. 매각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는요, 수여받은 을 줄 것이고, 을이요 다시 매수인, 이것을 뭐라 한다? 자기 계약이다. 이번요, 을이 매도인 갑의 대리인 또는 매수인 병의 대리인, 이것을 뭐라 한다? 쌍방대리다. 3번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 이런 말이 없어. 자기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 부득이한 사유는 어디에 있다? 거기다가 오는 것은 복대리 선임. 부득이한 사유는 복대리 선임에 있어. 자기 계약 쌍방대리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이라고 해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 부득이한 사유는 어디가 있다? 복대리에 있다. 복대리. 알겠죠? 복대리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 계약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된다? 안 되죠. 뭐로 바꿔야 돼? 채무이행이라고 하든지 본인의 승낙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겠죠. 4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무 줄고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거기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써 항변권이 붙은 그 다음에 다툼이 있는 세 가지. 다툼이 있거나 항변권이 있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죠. 이러한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쌍방대리 금지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 대리행위는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대리. 그래서 되어 있어요. 쌍방대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대리행위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물건 하나인데 쌍방으로부터 입찰을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판례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다? 무권대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 무효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오른쪽 103페이지요. 확인하세요.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 줄 것이고, 파산 선고 그러면 대리권 소멸 동그라미, 대리인이 수인 동그라미 수인은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 각자 대리, 단독 대리 이렇게. 3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줄 것이고, 허락 그러면 쌍방 대리,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법무사, 등기, 사무 이렇게.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줄 것이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비진입 표시 유추 적용, 비진입 표시 유추 적용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뭐 할 권한이 있다?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만약에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특별 수권을 포괄적 수권을 수여받은 경우는 잔금 지급기를 말 수 있다. 연기해 줄 수도 있다. 그 밑에 114조 114조 보면 현명주의 그래가지고 대리 의사의 표시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우리 보면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줄거졌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거기다 이러면요 이걸 써.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죠. 두 가지를 더 써.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이렇게.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이것을 뭐라 하냐? 현명이라고 하는데요. 봐봐요. 그럼 여기서 이거 한번 봐. 여기는 본인을 위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본인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OX. 그것은 X다 이 말이야. X.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다. 왜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대리권 남용 기억나요?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면 대리권의 남용은 본인한테는 보통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래도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리는 본인한테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손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의 인액에 대한 제3자 의사 표시, 이것을 수동대리라고 그래. 수동대리 썼어요? 옆줄 긋고 현명주의 적용 X.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명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나는 누구라고 알리는 것을 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동대리는요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현명주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 어떻게 하는 거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맨 끝에 본인의 이익, 동그라미 이익을 위하여서라는 의미가 아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까지 줄거야 되는데요. 노랗게요.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 위하여서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하여서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 다음에 현명의 방법이죠. 현명은 뭐냐? 불요식 행위이다. 불요식한 것은 아무렇게나 뭐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만 알려줄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고요. 2번은요. 본인의 명의나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한 현명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현명은 누구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다. 본인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 써 뭐라고 쓰냐? 본인 이름 플러스 본인 인장 날인 이렇게. 본인 이름 플러스 본인 인장 날인. 그 다음에 옆쪽 이퀄하고 이퀄 서명대리 이렇게. 서명대리.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서명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대리다? 서명대리 이렇게. 자 됐나요? 자 2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세하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한 경우 이렇게 되죠.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세하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알았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현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이 경우에는 대리인 자신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된다. 이것을 뭐라 한다? 2번을 현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현명하지 않는 경우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요. 상대방이요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법률가가 기소하죠. 그것이 바로 뭐냐? 2번이에요. 위임장을 제시했다.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런데 맨 첫 번째 끝에 보면 대리인 이름만을 기재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대리인 이름만을 기재했다. 이퀄에 봐. 거기다 써봐. 대리인 이름만을 기재했다 뭐냐? 현명 X죠.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현명을 하지 않았어도 먼저 뭘 해서 위임장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이 사람이 이미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누구를 대리해서 소유자를 뭐냐? 본인이죠.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말은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는 경우 115조죠. 자 보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거기까지 가로막고 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걸 말한다? 현명이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죠. 현명하지 않은 경우죠. 현명하지 않는 경우 누구를 위한 걸 본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본다. 본다에다가 써 추정 X.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자기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본다에다 말아서 추정 X. 뭐라고 하냐? 본다란 말은 다른 말로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런 말이에요.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런 말이에요.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겠죠? 이걸 뭐란다?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이 말이죠.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직접 누구에게 효력이 생긴다?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본인에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이런 원칙에서 밑에 두 번째 줄 봐봐. 우리가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요. 대리인의 행위로 보죠. 따라서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착오에 기한 취소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인의 하자와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능력 보면 107페이지를 먼저 보셔요. 이런 107페이지를 보면 뭐라 나와 있죠? 117조 나와 있나요? 가운데 107페이지 107페이지 보면 117조 나와 있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제한 능력자가 대리 행위를 했다.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가는 대리인 될 수 있다고 해놓고 대리인이 돼가지고 계약을 했더니 제한 능력자니까 취소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요 대리인이 하자예요. 이 대리인이 하자는 되게 간단한데요. 간단한데 봐봐. 이러면 우리가요
대리인이 하자는 뭐냐면 먼저 첫 번째 봐봐. 그럼 우리 본인하고 대리인은 어떻게 하죠? 본인하고 대리인은 그렇죠? 본인과 대리인은 뭐한다? 동일시 되죠? 동일시.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 그럼 누가 사기를 친 거와 똑같아? 본인이. 대리인 사기를 당했다. 누가 사기를 당했다? 본인이. 똑같단 말이죠. 자, 두 번째요.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는 누구죠? 계약 당사자는 대리인과 누구죠? 상대방이죠. 이 계약 당사자 중에 한 사람,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뭐죠?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해야 돼. 즉 대리인이나 상대방이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쳐야 돼. 계약 당사자니까 그런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보면 아주 간단하죠. 네 가지만 보면 딱 끝이에요. 알겠죠? TV에서는 네 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딱 네 가지만 보면 돼. 알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렇게 갑이 있죠? 이렇게 병이 있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어요. 여기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고요.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이렇게 있죠. 뭐 인생 끝났죠. 보면요. 여기 대리인이요. 상대방을요. 사기를 쳐. 사기. 상대방이요. 대리인을요. 사기를 쳐. 본인이요. 상대방을요. 사기를 쳐. 상대방이요. 본인을요. 사기를 쳐. 딱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하다는 말은 본인이 사기를 쳤다. 대리인 사기를 쳤다. 누가 사기를 친 거와 똑같아? 본인이. 대리인 사기를 당했다. 누가 사기를 당한 거와 똑같아? 본인이 이 말이죠. 두 번째, 계약 당사자 대리인과 상대방 중에서 사자 있는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당해야 돼. 여기는 누가? 상대방이. 여기는 누가? 대리인이. 여기는 누가? 상대방이. 여기는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취소를 못해. 계약을 한 사람은 을하고 병인데 본인이 사기를 당하면 뭐하냐고. 그럼 취소 못해. 우리 시험에 나온 거 아니에요? 본인이 기망을 당한 경우 취소할 수가 없다. 왜?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취소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데 본인은 법률 행위 계약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는요. 여기는 봐봐. 누가 지금 사기 쳤어? 대리인 사기 쳤죠? 대리인과 본인은 똑같죠? 그러니까요. 상대방은요.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 모르든 이게 아주 중요해. 무조건 취소한다. 대리인 사기를 당했죠? 누가 사기를 당했다? 본인. 본인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 내가 지금 왜 처음 이걸 얘기하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한다. 그럼 큰일 나. 그건 제3자가 사기강박했을 때, 제3자 피용자가 사기강박했을 때 대리인은 본인하고 동일시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상대방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본인의 똘마냐고 계약을 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해. 알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 103조. 이런 103조 이중매매. 이중매매에 있어요. 적극 가담하면 된다 안 된다? 적극 가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근데 그 적극 가담을 누가 했느냐? 대리인이 했다 이 말이죠. 대리인이 적극 가담. 본인은 멀쩡해. 대리인이 적극 가담. 그러든지 말든지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으니까 무효.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108조 통정의 표시. 본인은 멀쩡해. 대리인이 통정해.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통정을 했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대리인이 하자를 할 때 만약에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한 경우지. 지시. 이런 본인이 지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대리인한테 데리고 주고 나서 계속 전화해가지고 야 그쪽에서 돈 얼마 달래? 1억 달라는데요. 아 그러지 말고 한 9천까지 한번 깎아봐. 9천까지 깎아주실래? 안 된대. 다시 또 전화해. 안 된다는데요. 그러면 9,500으로 한번 해봐. 또 9,500 할래요? 안 된다는데요. 9,300 해봐. 이렇게 하나하나 몰골 지시를 해. 그러면 대리인은 실제로 본인의 수족과 같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대리인은 뭐예요? 허수아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 똑같아요? 본인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지시한 경우는 모든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누구를 기준? 본인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118조를 보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가로 묶어
가로 묶고 그다음 써 107에서 109 이렇게 106페이지 의사의 흠결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107에서 109 이렇게요. 사기강박 110조. 노노노 맨 위에 106페이지 맨 위에 법조문 보고 있죠. 116조. 알겠죠? 의사의 흠결은 107에서 109. 106페이지 116조. 쪽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의사의 흠결 107에서 109, 사기강박 110. 그 다음에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받을 경우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을 표준.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보면 본인의 지시라고 되어 있죠. 본인의 지시. 본인이 지시한 경우 어떻게 돼요? 본인은 맨 끝에 대리인의 부지가 뭐죠? 알지 못한 것.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뭐다? 이퀄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을 보면 1번에요. 2번 1번에 2를 보면 뭐라 나왔죠?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여기 본인이요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 이거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 여기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 그럼 본인은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 모르든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했다.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했다.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 모르든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4번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뭘 했다? 짰다 통정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2번 옆에다 나가 별 해가지고 해놨죠? 상대방이 본인을 뭐했다? 기망했다. 누가요?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했다. 상대방이 본인을 기준? 여러분 죄송해요. 본인이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요. 지금 2번은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말이나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하나가 뭐가 빠졌냐? 하나가 이게 빠졌죠?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 써봐 밑에다가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죠.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가서 옆줄 긋고 상대방은 취소 가능. 이렇게 상대방은 취소 가능.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본인을 표준이라고 되어 있나요? 본인을 표준 되어 있죠? 자, 예컨대 봐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가 중요하죠. 따라서 매수했다. 본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 본인은 뭐죠? 악이다. 그러면요, 본인은요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왜냐? 담보 책임을 물려면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해야 이렇게 됐죠. 그때 그 매수인이라서 본인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 그런데 지금 본인이요 하자를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됐죠. 그냥 선이다 악이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에요. 1번이요. 대리인이 동그라미하고 부동산을 2종으로 매매해서 배명에 그 다음에 적극 가담을 써. 적극 가담한 경우. 적극 가담한 경우. 세 번째 쪽 맨 끝에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자, 밑에 판례 문제예요.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것을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하죠. 문제. 확인학습의 문제. 뭐라 나왔죠?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나 이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은 아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한 뜻이 아니다. 옆줄 긋고 뭐라 쓰냐?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본인 책임.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본인 책임. 이렇게. 자, 2번은 능동대리의 경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지만 수동대리는 누가? 상대방 측에서. 그것만 주고 수동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알겠죠? 그래서 표시해야 된다면 그다 써. 현명주의 적용 X. 그래서 수동대리는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대리인이 그 권한에 따라 본인 명의로서 어음행위를 했다. 어음행위
본인이 엄상해. 뭐라 한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왜요? 대리인이 줄고 봐. 그 권한에 따라. 그 권한에 따라.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 내다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하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죠. 표시. 이를 수령하는 대리인의 진위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일지라도. 그럼 봐봐. 대리인의 진위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리인이요, 현명을 일단 했죠. 했는데 속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죠. 대리권 남용에서도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줄거고 이꼴 본인 책임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본인처럼 행세를 했죠. 상대방도 대리인을 누구라고 알았다? 본인이라고 알았다. 지금 무슨 말이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본인처럼 행세, 거기까지 줄거 봐.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현명 X라고 얘기하죠.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때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이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대리 효과를 봐봐. 맨 끝에요. 본인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뭐 할 때요? 법률 효과에서. 만약에 수권행위를 할 때는 본인은 뭐 했어야 돼? 거기다 써.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여기다가 수권행위 시 본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맨 끝에다 써.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요. 본인은 수권행위 시 본인은 수권행위 시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행위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